본 컨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달에 사는 토끼는 달이 초승달이 되면 땅이 좁아서 힘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흙 자리도 없을 텐데.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밀렸던 떡도 만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얘기도 듣고 신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슈퍼 블루문이 떴습니다. 분명 어두운 밤에 뜬 달인데 아주 밝고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으면 잡힐 것처럼 가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슈퍼 블루문을 보셨나요? 커다란 달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토끼도 찾으셨나요? 보름달이 보면 소원도 빌어야죠. 아마 토끼들의 소원은 매일매일 보름달이 뜨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 소원은 뭐냐고요? 비밀. 달에 토끼가 살지 않아도 보름달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상상은 무한의 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도 얻고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슈퍼 블루문과 함께 한 우리 소원도 모두 이루어져라. 뿅. 안녕하세요. 귀여운 희망샘 막내 이모조카 겸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희망샘 겸이 이모입니다. 이모는 슈퍼 블루문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그러고 보니 그냥 보느라 소원 비는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모는 달 사진 찍느라 아주 바빴잖아. 그래서 멋진 사진을 남기긴 했지만 혹시 이모가 찍은 사진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겸이한테 얘기하세요. 겸이가 이모 소원을 다 들어줄게요. 와, 진짜? 우리 희망샘 방송으로 나가면 청취자분들이 모두 증인이 될 텐데 정말 이모 소원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럼요. 오, 그럼 고민 좀 해보고 얘기해 줄게요. 네. 겸이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8.15 평화겸 비빔밥 나눔 행사 때 어린이 대표로 나갔던데 어땠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에 먹는 꽃까지 들어있는 비빔밥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주걱으로 밥 비비는 것도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운 비빔밥도 먹었어요? 매운 비빔밥은 못 먹었지만 이모가 해주는 엄청 맛있는 화채를 많이 먹었어요. 화채 많이 먹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겸이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갈까의 코너 속 코너. 겸이랑 맞춰보세요. 세 번째 퀴즈 정답자부터 소개해야 하는데 오늘의 정답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푸른 흰새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푸른 흰새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달콤한 음료 쿠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푸른 흰새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힌트를 다시 한번 댓글로 부탁드려요. 근데 겸아, 우리 방송 하트와 댓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모 힘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다시 하트가 뿅뿅하고 늘어날 거예요. 희망샘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아자아자! 아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부천엔 아이와 놀 곳이 없어서, 놀러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하지만 이모랑 같이 가면 재밌는 부천. 버스카드만 있으면 편안한 부천. 오늘도 출발. 겸이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갈까? 그래. 우리가 오늘은 드디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하윤이 누나와의 추억을 소환해서 정말 재미있게 놀러 갔던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등장한 하윤이 누나가 누구지 하실 텐데 겸이에게 하윤이 누나란? 귀여운 겸이랑 제일 친한 누나. 귀여운 겸이랑 제일 친한 예쁜 누나라고 해주지 하윤이 누나가 서운해하겠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하윤이는 겸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놀이동산이나 체험을 같이 다닌 1살 차이 누나인데요. 하윤이 엄마의 정보력이 이모보다 더 대단해요. 그래서 재밌는 곳을 아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년 여름에는 우리 부천 원종동에서 멀지 않은데 또 경험 기회가 또 흔치 않은 곳을 소개해줘서 정말 우리 이모랑 하윤이 엄마랑 하윤이랑 겸이랑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었죠.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할 곳 중엔 하윤이 엄마의 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모 얼른 소개해줘요. 하윤이 누나한테 우리 방송을 꼭 들으라고 연락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는 거야? 이모,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곳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통수단이에요. 겸이가 아는 교통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버스, 지하철, 비행기, 자전거, 킥보드. 그중에 우리가 소개할 곳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알뜰 교통카드와 어린이 버스카드 꼭 챙기고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 준비 완료! 첫 번째 소개할 곳은 국립항공박물관이에요. 겸이 기억나요? 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체험도 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조종 체험 같은 걸 했어요. 맞아요. 직업 체험을 하는 곳에 가면 제일 인기가 많은 직종이 조종사와 소방관이더라고요. 아마 직접 비행기 조종관을 잡아보거나 미니지만 소방차를 타고 직접 불을 끄는 체험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제일 흥미롭게 보이는 듯한데요. 비행기와 관련된 관람이나 체험은 아마 국립항공박물관이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입구부터 슈퍼윈스가 반겨줘서 좋고요. 비행기를 타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진짜 비행기를 체험하는 실감이 났어요. 네, 국립항공박물관은 김포공항에 있어요. 원종역 개통으로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에 갈 수 있지만 국립항공박물관은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종 사거리에서 3번, 50번, 50-1번을 이용하면 국립항공박물관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류장명도 국립항공박물관이랍니다. 슈퍼윈스와 인증샷도 찍고 건물 옆에서 항공 독립 운동가 분들 동상을 보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 아이도 재밌고 어른도 뿌듯한. 당연히 박물관이니 비행기나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흥미는 단연 체험이죠. 어린이 공항 체험, 항공 레포츠 체험, 기내 훈련 체험, 조종 관제 체험, 블랙 이글스 탑승 체험 총 5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추천하는 건 바로 기내 훈련 체험이에요. 90분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그거 있죠? 겸이도 그랬어요? 9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 금방 지나갔어요.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안전 벨트 매는 법, 구명조끼 입는 법, 탈출구 방향 같은 걸 가르쳐줘요. 맞아요. 안전 주의사항을 승무원이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줘요. 실제 승객 입장에서는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강추합니다. 겸아,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승무원들은 왜 반말을 할까요? 이모도 참, 저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위험을 빨리 인지하고 지시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거래요. 정답! 이렇게 평상시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 물론 비행기 내부 구조 등을 보고 비치하고 있는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이 구명조끼를 실제로 꺼내서 착용해보고 슬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때는 정말 위급 상황일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명보트 탑승까지. 비행기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이지만 교육이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줘서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는 아직 조종관 체험을 못 해봤는데 이유가 뭘까요? 조종 관제 체험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가능해서 그래요. 이게 주의하실 점인데요. 체험 종류마다 키나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 예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2주 단위로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헛걸음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 또한 체험비가 종류마다 2,000원에서 5,000원까지 필요합니다.
물론 어린이는 체험비가 할인되고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꼭 아이와 함께 체험해 보세요. 이모, 우리 블랙 이글스 탑승 체험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대신 키 제한이 있어요. 키 제한이요? 130cm 이상인 어린이만 가능하대요. 오, 그럼 겸이는 이제 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블랙 이글스 탕암 체험을 하러 다시 가요. 좋아요. 다음 장소 소개하기 전에 우리 원종동에 원종역이 개통했잖아요. 겸이 알아요? 그럼요. 지하철이 다니는 첫날 첫 차를 타려고 새벽 5시에 원종역에 갔잖아요. 방송 촬영하는 형 같은 사람들도 많고 맨날 공사하는 것만 봤는데 실제로 지하철까지 타게 되니까 신기했어요. 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바로 지하철과 관계 있어요. 3호선 경복궁역인데요. 미디어 아트가 힌트예요. 저요. 서울 메트로 미술관. 이모, 이건 제가 소개할게요. 그럼 겸이의 소개 들어볼까요? 서울 메트로 미술관은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 움직이는 듯한 미디어 아트도 있습니다. 만지면 색이 변하는 사슴도 등장하고요. 걸을 때마다 꽃잎이 날리거나 손을 대면 꽃이 활짝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풍경, 새로운 세상이나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옛날 우리 근적 모습이 날아가는 유물들을 보니 실제로 움직이는 옛날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경복궁역은 실제로 경복궁과 연결되기도 하고 국립고궁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적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땅 밑에서 이렇게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전시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어 아트가 오지라는 말답게 실제로 우리 움직임에 반응까지 하니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전시였어요. 한복 입은 누나들이 한참 사진도 찍기도 하고 저처럼 어린이들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구경했어요. 네, 미디어 아트의 주제가 역사이고 우리 고궁과 유물이 중심이다 보니 한복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예술이었어요. 게다가 한복을 착용하면 경복궁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 이번 추석을 준비하며 한복을 꺼내신 분들은 경복궁까지 나들이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모, 로봇이 소개하는 역사 박물관도 또 가고 싶어졌어요. 그날 우리가 다 못 보고 왔는데 또 가는 거죠? 그래야죠. 원종동에서 출발하는 팁이라면 지하철역이긴 하지만 버스 이용을 추천드려요. 606번 버스를 타면 가는 길에 한강 다리도 건너고 경복궁역에 바로 하차할 수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며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여름에 가면 광화문 관작 바닥 분수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경복궁역으로 나들이 가실 때는 시간을 여유롭게 계획해서 주변 놀거리를 모두 즐기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원종동으로 돌아오는 팁이라면 606번 버스를 하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606번을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606번 버스는 경복궁역에서 인사동과 광화문을 회차해서 다시 경복궁역으로 돌아오는데 퇴근 시간에 걸리면 승객이 많이 탑승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모 팁처럼 버스를 타면 부천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앉아서 편히 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하철과 관련된 체험 중에 겸이랑 이모도 놓친 게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관사 체험과 차량 사업소 견학이 있더라고요. 그간 살면 지하철을 실제로 운전해 보는 건가요? 네, 운전실 기관사 옆에서 선로를 달리는 열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름방학 단기 이벤트로 진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사업소 견학은 우리 부천과 가까운 방화 차량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탔던 차량들이 운행을 안 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체험은 바로 방화 차량 사업소 견학으로 결정! 와! 기관사 체험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이모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할게요. 이모 짱!
자세한 사항은 수시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견학 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흔치 않은 체험이니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추가로 혹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청취자나 지하철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9월 27일까지 지하철 사진 공모전이 있으니 수상보다는 경험을 목표로 접수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신청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지하철 여행 페이지에서 지하철역마다 가보면 좋을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종역이 지나는 서에서는 아직 소개된 곳이 없지만 7호선은 까치울역 자연생태공원과 삼산체육관역 한국만화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짧은 지하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세요. 우리 원정역에서도 이렇게 여행할 만한 곳이 생겨서 홈페이지에 소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도요. 마지막으로 신기한 전철과 버스를 소개할게요. 이건 우리 집하고는 조금 멀긴 한데요. 지하철 중에 우이신설선이 있는데 이 구간은 1량짜리 경전철이 운행을 해요. 겸이 1량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칸수요. 원정역은 4량이 운행해요. 지하철 전문가인데 우이신설선은 2량 차량인데 가장과 뒤가 커다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모는 아직 안 타봤는데 겸이는 벌써 타봤네. 저 엄마랑 타봤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달리는 선로가 다 보였어요. 제가 기관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두더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모는 아직 안 타봤는데 겸이는 벌써 타봤네요. 그리고 버스 중에는 2층 버스가 있어요. 그것도 하윤이 누나가 만났던 날 타봤죠. 2층 맨 앞자리에 앉으면 도로 앞을 보면서 달리니까 내가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모랑 마지막 정류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맞아요. 2층 버스는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류장 간 거리가 좀 길긴 하지만 그 덕에 한 번 타면 정말 어딘가로 여행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무계획 당일치기 여행으로 2층 버스 이용도 특별한 추억이 되실 거예요. 이모, 우리 소개할 곳들이 정말 교통카드가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겸이 어린이 카드 충전식인데 미리 충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장 충전하고 우리도 지하철 여행, 버스 여행 떠나볼까요? 네! 소개만 했는데도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닌 느낌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우리 방송의 마지막 코너 겸이랑 맞춰보세요. 오늘의 퀴즈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겸이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희망샘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음료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다음 주 원종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경복궁역, 2번 우유역, 3번 시설동역, 4번 김포공항역. 저희 라디오를 잘 들으신 분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참 쉽죠? 댓글로 많이 정답 올려주세요. 쉬운 듯 어려운 듯. 우리 방송만 들으시면 정답 바로 보여요. 청취자 여러분, 정답도 맞추시고 하트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미리 하는 추석 인사, 보름달 소원 빌며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고 저희는 10월 세 번째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와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블루문각 다 같이 그럼 이만. 겸이랑 이모랑 오늘도 희망샘 하세요.